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성 유지해서 피드백 원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수분 조절, 활동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정리했던 거 책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 또 마무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0페이지, 그 다음 1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60페이지 항상성 유지입니다. 자, 도입 영상 그 부분. 지금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알겠죠? 뭐? 체온이 상승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의 기온이 변하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체온, 혈당량 등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 잘 적으세요. 오늘 과제는 좀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 뭐 조절을 했었죠? 혈당량 조절을 얘기했습니다. 자, 혈당량이란 여기 옆에 보니까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더라 0.1% 유지, 농도를 유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포도당은 대표적인 세포 에너지원이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로 뭐 딴 것도 있는데 이 얘기고요. 주로 누가 조절해 준다고요? 인슐린, 글루카곤 요 두 가지가 조절해 주더라. 서로 기량작용하면서 그거 하나 또 적어 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해보기 보면 됩니다.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은요. 자, 첫 번째,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춰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더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포도당을 또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막 쓰게 해준다. 누가? 갑상선에 있는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준다.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추가로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혈당량이 떨어지면요.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자에서 이번에는 뭐? 글루카곤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글루카곤이. 그럼 이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더라. 근데 또 있었어요. 뭐? 부신에서 누가? 에피네프린이라는 애를 분비시키면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바로 또 혈당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두 가지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조절 과정입니다. 요거 두 번째 해서 그림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 뭐를 조절하면 된다 그랬죠? 열 방출량, 열 발생량을 조절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뇌가 조절을 해준다 그랬고, 그래서 신경계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을 해주더라. 그랬을 때 추운 경우에는요. 피부에 간뇌가 피부에서 추운 걸 느껴. 그러면 신경계를 통해서 간뇌로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간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해라 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육 떨리도록 막 움직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라. 그렇게 또 명령을 준다 그랬어요. 열 발생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죠? 티록신 분비를 해서 하나 더 티록신 분비를 통해서 세포호흡 촉진해라.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요. 더워. 피부를 열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피부가 더운 걸 인지하면 간뇌에 신호가 가고, 그럼 간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첫 번째, 피부 근처에 혈관을 확장해서 빨리 방출량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땀을 많이 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나오는 기화열, 물이 열 흡수하게 해서 내 몸 열 빨리 가져가게 해라.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해줘라. 라는 거. 그렇게 체온이 조절된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몸속 수분량을 조절해줘라. 누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관여한다. 여기서 수분량은 땀이 아니고 오줌이라 그랬어요. 그죠? 소변이라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수분량 감소만 나왔는데 여러분은 두 개를 좀 적어보세요. 몸속 수분량이 증가했을 때. 그럼 반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자 수분량이 감소하면 항이뇨 호르몬. 자, 대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과제는 선생님이 아까 했던 160페이지, 161페이지 선생님이 필기했던 그 부분
두 페이지 책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두 페이지 한꺼번에 찍으세요. 찍어서 비밀 댓글 올리고 하나 더. 자, 이 부분 자극과 반응 4단원을 마인드맵을 해서 마인드맵 했는 거 사진 찍어서 또 댓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 요 지금 4단원은요 크게 3단원으로 나눴습니다. 소단원이. 그래서 4-1 감각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 4-2 뉴런과 신경계, 그 다음 4-3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감각기관은 눈, 귀, 그 다음 코, 혀, 피부 이렇게 5개로 지금 힌트로 갈라져 있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에서 4-2 뉴런과 신경계는 일단 뉴런, 신경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더 자극에 대한 반응 이렇게 3갈래로 나눠서 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뉴런은 어떻게, 또 신경계는 어떤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지치기 계속 했었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는 게 있었고 관여하지 않는 게 있었더라. 그래서 빈칸 채워서 마인드맵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해서 피드백의 원리도 얘기를 했고, 선생님은 3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첫 번째 혈당량 조절, 두 번째 체온 조절, 세 번째 하나 더 뭐? 그렇죠. 몸속 수분량 조절해서 한 칸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연필로 그냥 하나의 색깔로 마인드맵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책에 있는 최소한의 3-4가지 정도의 색깔을 이용을 해서 가지치기 하고 내용 정리하도록 합니다. 과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일단 기본 내용 빈칸 채우기 한번 해봅시다.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1번 망막에서 상이 맺히는 부위에 포함하는 어떤 것이 빛 자극을 받아들인 후 이 자극이 어디로 전달이 되면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 보는 거, 눈과 관련된 시각 관련 얘기네요. 그죠? 망막에서 상이 맺히는 부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뇌에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그렇죠. 시각세포입니다. 그죠? 요거 시각세포. 그 다음에 이 자극이 어디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눈, 귀, 코, 혀, 피부에서 전해지는 전해지는 자극은 최종적으로 뇌에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달팽이관. 들리는 청각이네요. 달팽이관 안에 분포하는 무엇은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은 어디를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듣는 거, 청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청각세포가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신호를 모아서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했는 거는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코 나오죠? 코의 어디에 분포하는 후각세포? 표면 피부라 그랬습니다. 뭐죠? 찾아보면 여기 있네. 후각상피에 분포하는 후각세포와 혀의 어디에 분포하는 맛세포는 어디에요? 맛세포는? 그렇죠. 맛봉우리에 분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차례대로 하나씩 찾아주고, 그러면 후각과 미각을 느끼는데 얘들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맛을 더 잘 느낀다 라는 얘기도 했었죠. 자, 4번입니다. 뉴런의 무엇은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더라.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거 뭐였죠? 축삭돌기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뭐였어요? 가지돌기였고요. 신호를 처리하는 건 그렇죠. 신경세포체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 세트가 뉴런이었어요. 5번 무릎 반사의 중추는 그죠. 대뇌 아니고 여기 힌트가 반사네. 그죠? 그래서 대뇌가 아닌 척수더라. 그래서 반사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척수 반사, 그 다음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6번 우리 몸에서 항상성은 항상 유지되는 성질,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얘는 2가지의 축으로 조절이 되더라. 뭐? 신경계와 그렇죠. 호르몬의 조절 작용으로 유지된다. 얘를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서 관장해주는 중추는 어디? 그렇죠. 간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성 유지의 중추 기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 무엇이 분비되면 혈당량이 낮아지더라.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자, 혈당량과 관계된 호르몬은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뭐?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는 이자에서 분비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기량작용해서 하나는 혈당량을 낮춰주고 하나는 혈당량을 높여주는 애라 그랬죠. 누가 혈당량을 낮춰주는 애였습니까? 그렇죠. 인슐린. 그래서 얘가 부족하면 혈당량이 낮아지지 않아서 포도당이 너무 많아 우리 몸에. 그때 일어나는 병이 뭐라 그랬죠? 오줌 속에도 포도당이 나오더라. 당뇨병이었습니다. 결핍증, 과다증도 같이 정리를 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167페이지부터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눈이래요. 그럼 시각 얘기 나와야 되고 각각의 구조와 기능, 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정리해보라 그랬죠. A, B, C, D, E 중 가, 나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 자, 일단 A, B, C, D, E부터 갑시다. A 뭡니까? 그렇죠. 홍채죠, A는. 그 다음에 B는요? 제일 바깥의 막인데 앞쪽에 있는 막이었어요. 그러면 각막, 투명한 막이고, 그죠? 그 다음에 C는요? 굴절시켜서 가까이 보는 거, 멀리 보는 거를 조절해주는 애더라. 수정체였고요. D는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애였습니다. 뭡니까? 선모체였습니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옆에 실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진대였고요. 그 다음에 E는요. 노란색 막이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시각신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얘 누굽니까? 망막이고요. 그죠? 여기 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망막 중에 여기 시각신경이 통과하는 이 부분은 맹점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채워져 있는 거는 뭐 유리체, 그 다음에 망막하고 공막 사이에 뭐 맥락막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구조 기억을 좀 합니다. 그 중에서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맺게 도와주는 애. 빛을 굴절시킨다. 누굽니까? 그렇죠. 수정체고요. 그 다음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애더라. 망막이죠. 자, 정리됩니까? 그러면 답은 체크하세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소리에서부터 뇌까지입니다. 자, 우리 귀 구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아주면, 그렇죠. 우리가 귀로 이렇게 손으로 파는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에서 진동을 시켜주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기억? 그래서 귓속뼈. 그러면 증폭시켜주면 달팽이관의 뭐가? 그렇죠. 니은 청각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청각신경에서 모아서 뇌로 전달해 주더라. 됐죠? 3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위 가, 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모두 감각세포이다 하고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미각신경, 그렇죠. 나는 후각신경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가는요. 혀와 관계된 구조고요. 나는요. 코와 관계된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요즘 동그랗게 생긴 얘 누구죠? 그렇죠. 맛봉오리였고요. 이 맛봉오리에 얘는 맛세포여서 감각을, 미각을,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신호를 받더라. 자, 후각신경은 여기 보면 후각상피에 있는 B 뭐죠? 그렇죠. 후각세포죠. 코 위쪽 부분에 있다 그랬고 그러면서 후각신경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우리 후각세포에서 인지를 하더라. 자, 정리하면요. 가는요. 혀에 오케이. 니은 A와 B는 모두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맞죠? 근데 차이는 A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B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자, 디귿은 B가 받아들인 자극은 후각신경을 통해 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코에서 그렇죠. B로 자극이 주어지면 후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뇌로 전달된다. 그죠? B가 받아들인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맞다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자, 4번 갑시다. 자, 다음은 피부 감각에 대한 학생들이 3명이 설명을 했습니다. 은정이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하더라. 통, 앞, 촉, 냉, 온점이 있었죠. 체크해 주면 되고. 지배기 피부를 통해 접촉과 압력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 각각 촉점, 앞점에서. 수민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그렇죠. 각각의 감각점을 지나 감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더라. 다 맞는 말 했습니다. 5번 그림 가나다는 세 종류의 뉴런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힌트도 좋네.
각각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 하나이다. 모양 보고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자, 봤을 때 감각기관 피부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작게 있고 전달해주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나가 감각뉴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런은요. 신경세포체가 크고 대신 축삭돌기는 좀 짧은 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합뉴런은 다가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가는 운동뉴런이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신경세포체도 크고 축삭돌기 부분에 쌓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길게, 그래서 반응기,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순서는요. 그렇죠?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뉴런, 그 다음 연합뉴런, 그 다음 운동뉴런을 통해 반응기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게 해주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뇌는 크게 5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뇌는 또 5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 각각 A, B, C, D 있습니다. 가봅시다. A는요, 제일 크네요. 대뇌, 판단, 연합, 종합해주는 부분이더라. B는요, 사이에 있네요. 뭐와 뭐 사이? A와 D 사이에. 그래서 얘는 간뇌였고요.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호르몬 얘기할 때 여기 볼록 튀어나온 얘는 간뇌에 연결되어 있는 약간 혹부분, 이거 뇌하수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C는요, 눈과 가까이 있는 중간뇌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가 중간뇌였고, D는 뒤통수 부분에 있는 소뇌입니다. 그죠? 소뇌. 그 다음 뇌 부분에 하나 빠진 부분 있죠? 여기 작게 볼록 튀어나온 얘 어디죠? 연수. 연수는 심장, 운동, 그 다음에 호흡 운동, 그 다음 소화 운동과 관계된 이렇게 생명 활동과 관계된 부분을 조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5개가 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기 부분 여기가 척수였죠. 그래서 요걸 2개를 합쳐서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중에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자. A. 날아오는 공을 2손으로 잡았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2손으로 잡게끔 명령을 내려준대요. 누가 해줄까요? 그렇죠. 대뇌. 그래서 A 맞죠? 주위가 밝아지자 동공이 작아졌다. 동공을 조절해주는 중추. 중간뇌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C가 조절해주겠네요. 그 다음에 영하의 날씨에도 체온이 일정하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간뇌였죠. 그럼 간뇌 어디 있어요? B. 위치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다. 운동을 조절해준다. 생각해서 하는 운동을 조절해주는 거 소뇌였습니다. 그러니 D 맞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168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7번입니다.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 자신도 모르게.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이건 대뇌가 중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반사네.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찾아봐라. 자, 감각기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이 받아들이겠죠. 그죠? 감각신경이. 그러면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아서 손을 떼는 거는 척수반사니까, 그렇죠. 척수에서 바로 신호를 운동신경으로 주면 손을 떼는 반응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 자, 그럼 1번은요 연수반사인데, 그죠? 척수를 통해서, 척수 갔다가 이제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연수반사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심장, 호흡, 그 다음에 소화와 관계된 거. 기침하거나 하품하거나, 그 다음에 재채기 하는, 그 다음에 침 흘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연수반사였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 반사는 눈과 관계, 눈, 동공 크기 조절해주는 거. 그 다음 호르몬 얘기네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특징을 설명한 거. 호르몬, 일단 화학물질입니다. 그죠? 화학물질이고요. 그래서 뇌 분비 샘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신호를 전달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계와 함께 2개의 축이었죠. 뭐를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적당한 양으로 필요한 양만큼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걸 조절해주는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드백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번은 많이 분비될수록 좋다. 아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핍증 그 다음에 과다증이 존재하더라. 뭐 이런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 알고 있으면 되겠죠. 9번 갑시다. 그림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혈당량. 자,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맨 처음에 1번 이것과 관계된 호르몬을 찾아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호르몬과 1번, 요 1번과 내가 원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을 정리해라.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해봅시다. 혈당량과 관계된 호르몬 뭐 있었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당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식사를 해서 혈당량이 증가가 됐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는 혈당량을 줄여라입니다. 혈당량 줄이기. 그러면 혈당량 줄이는 거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그렇죠. 인슐린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 분비가 된다고? 둘 다 이자에서 분비가 되죠. 그러면 차례대로 가봅시다. 이자에서 누가? 그렇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주더라. 그럼 포도당의 혈당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이 뭐 세포에도 가네요. 그러면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소모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 10번부터 15번까지는 핵심 영양 키우기고 서술해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항상 손으로 써보라 그랬죠? 그래야지 나중에 서술형 대비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린 간은 눈의 구조를 나타내고 나는 승혜라는 애가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동공 크기와 수정체의 두께가 변했더라. 그래서 나 그래프를 보고 바라본 물체의 밝기 하고 거리 이걸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A가 동공의 크기예요. 동공의 크기 어떻게 됐습니까? 작았는데 커졌어요. 동공 크기, 동공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뭐였죠? 수정체의 두께였는데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진 상황입니다. 수정체가 얇아지더라. 얇아졌어요.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는지를 정리를 하면 되죠. 자, 동공 확대될 때 구멍을 열어줘. 왜? 빛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두울 때죠. 어두워지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가 얇아지더라. 왜 얇아지죠? 멀리 있는 거 볼 때 수정체가 얇아졌습니다. 덜 꺾어도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멀리 있는 물체. 그래서 물체가 멀어질 때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의 변화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그렇죠. 어두워지고 있고 물체의 밝기는 어두워지고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이 확대될 때 나중에 선생님 뭐 추가로 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동공 확대될 때 누가? 홍채가 조절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홍채가 어떻게 조절해주느냐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체 조절해주는 건 누가 있었죠? 선모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대였죠. 그럼 선모체와 진대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선생님 그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11. 나와 나는 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 그러면서 귀의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귀 구조 먼저 한번 볼까요? A, B, C입니다. 뇌 쪽에 있는 세 개의 기관이었고요. C는요 달팽이관입니다. 그죠? 달팽이처럼 생겼네요. 요건 청각을 담당하는 거고요. 듣는 거,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랬을 때 B는 전정기관이었고요. 기울어짐을 느끼는 기관이고 A는요. 골이 3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골이관이네. 얘는 뭘 느끼는 애예요? 회전을 감지하고 조절해 주더라. 자, 그랬을 때 간은 평균 주위를 넘어지지 않고 걸어간다. 기울어짐을 조절해 주네요. 그럼 B가 조절을 해줄 거고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어지러움을 느낀다. 뭐 때문에? A에서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설명됐죠? 근데 이제 까닭이랑 연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기울기는
전정기관에서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이더라. 그 안에 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석, 작은 돌이 있다 그랬고 그게 쏟아지면서 기울어짐을 느낀다. A는요.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는 멈출 때는 걔가 움직이다가 또 멈추는 관성을 느끼기 때문에 회전을 또 인지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12번. 다음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야구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판단해서 방망이를 휘둘러요. 이건 뭘까요? 의식적인 반응이고요. 자, 시험 보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입안이 마른데요. 그럼 이 얘기는 긴장해서 자율신경이 조절되는 거네. 자율신경 중에 뭐가? 교감신경이 조절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요. 체성신경, 그죠? 운동하는 그 체성신경이 조절해주는 거. 체성신경이 움직여서 운동을 해주는 거고요. 바깥에. 그러면 차이점은 말초신경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래요. 자, 그랬을 때 가는 그쵸? 아까 의식적인 반응이라 그랬고 대뇌가 중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가는 일단 대뇌에서 판단을 했고 대뇌 중추 그 다음에 체성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는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의식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나는요 대뇌관이 아닙니다. 그죠? 대뇌가 관여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자율신경 중에 이제 교감신경이 지금 주로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긴장했을 때 내가 뭐 입안이 마르라고 판단한 거 아니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 가의 작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보니까 뇌분비샘에 있었는데 나왔어요. 그러면서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요. 그러다가 표적세포 여기에 지금 이동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간은 누구예요? 그렇죠. 호르몬이죠. 그랬을 때 뭐 호르몬은 포도당을 분비를 조절하는 글루카곤, 인슐린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조절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난소 또는 정소에서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각각 난소에선 에스트로겐, 정소에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 그럼 그 중에 얘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쓰고 역할, 예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운동을 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경과에 따른 체온. 자, 운동을 했더니 체온이 우리가 지금 여긴 지금 보니까 37도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6.5도 또는 36.8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서는 37도 잡아놨고요.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체온이 올랐어요. 막 이제 오르다가 한 20분, 운동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서 체온이 오르다가 그러면서 가 구간에서 지금 체온이 이제 내려와서 원래 37도 정도의 지금 원래 체온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에서 우리 몸에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절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지금 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 체온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체온을 내려줘야 돼요. 그죠? 체온을 하강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열 발생시키면 안 되고 열 방출량을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열 방출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땀을 많이 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피부 혈관을 확장해서 표면적으로 늘리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체온은 호르몬보다는 신경계의 조절을 더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열을 상승시켜야 될 때, 추울 때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지만 체온이 상승했을 때는 피부 조절, 땀 분비 조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는요, 이게 글은 길지만 문제에도 힌트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걸로 또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착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보는 것, 착각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 1, 그림 2 한번 봅시다. 그림 1은 지금
자로 한번 재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요 길이 똑같습니다. 지금 요 가로선이. 그런데 화살표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자, 똑같은 지금 빨간 점입니다. 똑같은 빨간 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큰 동그라미를 놓느냐, 작은 동그라미를 놓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가 훨씬 더 크게 보이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 이 착시는 큰 집게발을 가진 농개라는 사람 말고도 농개라는 애한테서 나타나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볼 때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건 DNA, 복잡한 DNA 작용이 함께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1번입니다. 가의 밑줄 친 내용. 사물을 볼 때 눈의 작용 플러스 DNA 작용이 함께 일어난다. 그럼 시각의 성립 과정 및 대뇌의 기능과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극을 느낀다고 바로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로를 한번 써보란 얘기예요. 시각 경로. 그러면 일단 시각이라는 자극, 빛이 들어오면 각막을 통과하고 그러면 수정체, 뭐 도달하기 전에 뭐 동공 얘기해줘도 되겠고요. 그러면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도달하고 그럼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신호를 모아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럼 결국 그렇죠. 이런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니까 결국 판단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얘기고요. 그 다음 2번 암컷 뭉개는 자신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수컷에게 다가간대요. 그럼 수컷은 다른 수컷하고 나하고 크기가 비슷하다면 어디에 있는 게 내가 더 크게 보일까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나와 관련하여 수컷 뭉개가 작은 수컷들 사이에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큰 수컷들 사이에 있을 때 어느 경우에 짝짓기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을까? 내가 크게 보여야 되니까. 언제? 그렇죠. 작은 수컷들 사이에 있을 때 1번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대단어 문제 마무리 이렇게 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5단원 생식과 유전 또는 뭐 유전과 생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